민주당의 법률위원장 그리고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간사 광주 광산시 갑 국회의원 박균택입니다. 성명서 낭독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정치검찰의 사건 조작에 여당인 국민의힘마저 가세한 것입니까? 박종훈 의원과 국민의힘은 조작과 왜곡을 통한 여론 호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박종훈 의원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하여 이재명 대표와 김진성 씨 간의 통화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약 3분 50초 분량으로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를 공개한 것인데 악마의 편집으로 왜곡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녹취는 2018년 12월 22일 녹취 2개, 12월 24일 녹취 1개, 2019년 1월 18일 녹취 1개 등 총 4개입니다. 박종훈 의원이 공개한 녹취는 그중에서 2018년 12월 22일 2개의 녹취를 전후 맥락을 삭제하고 왜곡하며 짜깁기한 파일입니다. 즉 악의적인 짜깁기, 악마의 편집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2개의 짜깁기마저도 전후 내용을 조합하거나 삭제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해 발표됐습니다. 녹취의 조작과 왜곡, 악의적인 악마의 편집이 어떻게 자행됐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녹취의 원본에서 이재명 대표는 수차례에 걸쳐 있는 대로 말해달라고 하거나 기억을 상기해봐달라, 없는 이야기는 할 필요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전언에 따르면 전체 녹취록은 약 30분 정도의 분량이며 이와 같은 취지의 발언은 12번이나 반복이 됐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표의 위증 조사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객관적 증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둘째, 앞뒤의 대화를 의도적으로 삭제해 왜곡했습니다. 서로 관계가 나빴던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의 말을 사실관계에 대해 기억이 안 난다는 것처럼 짜깁기 한다든가, 관계에 대한 얘기에 불과한데 사실관계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나는 것처럼 얘기를 하거나 맞춰서 얘기할 필요 없다, 위증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이재명 대표의 뒷발언을 일부러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악마의 편집을 이렇게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세 번째, 박종훈 의원이 자신의 유튜브에 올려놓은 이 영상을 보면 더 기억을 하겠습니다 라고 원본에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자막을 일부러 더 지켜드리겠습니다 라고 의도적인 자막 조작을 했습니다. 전혀 다른 텍스트를 현출하면서 의도적인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검찰이 그동안 보여준 전형적인 증거 조작 행태와 동일합니다. 또한 녹취 속의 대화 당사자인 김진성 씨는 이미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조차도 모르는 것은 모른다라는 등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정치검찰의 사건 조작 행태가 나날이 그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당이자 공당인 국민의힘까지 가세한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조금 전에 민주당의 박균택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가 어제 공개했던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녹취록이 짜깁기 됐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악의적 편집이 됐다고 주장하면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 입장을 밝히고 또 녹취록을 추가로 공개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에 대한 입장도 정리해서 오늘 밝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균택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개인 변호사 출신이죠.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나서서 왜 변호를 하는지 솔직히 잘 이해가 되진 않지만 민주당의 당 대표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한다 이 정도로 생각은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짜깁기 됐다 그리고 전체 녹취록의 맥락을 보면 위증교사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반박을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공개한 녹취록은 전체 25분 분량의 4개 파일 녹취록 중에 일부에 해당합니다. 일부에 해당되는 내용을 공개한 이유는 그 외의 내용들이 위증교사를 하지 않는 내용이라서가 아니라 위증교사와는 무관한 내용들 아니면 내용이 겹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편집을 해서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맥락을 다 보더라도 위증교사를 하는 이 상황과는 전혀 배치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어제 공개되지 않은 내용 중에 일부 언론에는 보도가 됐습니다만 김진성 씨가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선거를 위해서 내가 먼저 나왔다. 그래서 누가 연결됐는지를 모르고 전반적으로는 자신이 그 내용을 알지를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그때 전체 캠프의 분위기나 전해 들은 이야기 직접은 아니지만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만을 얘기해줘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위증과 위증교사는 기억에 반하는 내용을 얘기해달라고 요구할 경우에는 그게 사실이든 여부와 관계없이 위증교사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김진성 씨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 부분을 이야기해달라고 본인에게 판결에 유리한 내용으로 이야기해달라고 여러 차례 얘기한 것만으로도 명백한 위증교사에 해당한다는 점을 밝혀드리겠고요. 그리고 있는 대로 이야기해달라고 했다는 걸 토대로 위증교사가 아니라고 지금 계속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측은 주장하고 있는데 있는 대로 얘기해달라는 거는 자신이 짠 프레임에 대해서 그 프레임에 대해서 있는 대로 얘기해달라는 취지로 얼마든지 그 맥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위증교사를 할 목적이 아니라 그런 목적이 아닌 이유로 전화를 했다면 자신이 모함받고 있다는 얘기를 해달라는 취지의 얘기를 할 필요도 없었고 그리고 텔레그램으로 변론 요지서를 보낼 이유도 전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대로 얘기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있는 대로. 그러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얘기도 분명히 했고 특히 기억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김진성 씨가 분명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반복했다는 점, 이 부분을 언론 여러분께서는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위증교사가 없었는데 김진성 씨가 2019년 2월에 위증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진술을 했다는 점을 스스로 고백하고 자백하고 처벌을 받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증을 한 사람이 있는데 위증교사를 한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균택 의원은 저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사과를 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할 것처럼 저를 협박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얼마든지 법적 대응을 하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사과를 할 사람은 국민들을 속인 이재명 대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녹취록의 출처에 대해서도 어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녹취록은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확보가 된 내용입니다. 이 녹취록은 재판에서 이미 증거로 채택이 됐고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로 채택이 돼서 법정에서도 이미 틀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채택된 증거는 변호인단 등 누구든 재판 관련자들은 열람과 복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입수할 수 있는 경로는 다양하게 있다. 이걸 검찰이 흘린 것처럼 계속 프레임을 짜서 검찰과 저희 여당이 뭔가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기 위한 것처럼 프레임을 짜고 있는 것 역시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고 대다수 국민도 여기에 수긍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녹취록을 추가로 공개하는 문제, 지금 조금 전에 설명드린 이렇게 얘기해달라, 그리고 김진성 씨가 기억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녹취록을 저희가 공개를 할 거고요. 전체 녹취 파일도 오늘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걸 보면 아마 저희가 왜 4분으로 편집을 했는지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실 테고요.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관련 내용들을 핵심 내용들을 정리한 거지 위증교사를 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기 위해서 짜깁기를 했다는 주장에는 단 1%도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텔레그램은 여전히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냥 이걸로 얘기 좀 하죠, 뭐. 예, 제가 충분히 다 출력해서 봤습니다. 아, 그랬었어요? 예, 양해 그래서 예. 뭐 오래전 일이긴 한데 네네. 제가 우리 김 교수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네. 그 구체적 사건은 사실 알 수가 없는 거고 이쪽에서 벌어진 일은 예, 예, 예. 그 모르는 내용도 많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 근데 그래서 당시에 어쨌든 제가 그때 뭐 들은 얘기 네. 뭐 최초로 PD한테는 고소 취하해 준다고 약속을 미리 했었다는 거고 예, 예. 음, 그, 그 기억하세요 혹시?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고소 취하해 준다고. 그때 예. 당시에 KBS 측하고 성남시 측하고 음. 그런 식의 협의나 논의가 많았다. 예, 예. 에, 여러 차례 있었다라는 것 정도를 누군가가 얘기를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그 음, 보고 나서 제가 아까 텔레에 잠깐 답변을 어떻게 저기를 네네. 하는 게 좋을까요?라고 이제 말씀드리려다가 마침 전화하셨는데 네네네네. 한 번 더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핵심은 김 비서관이 좀 도와줬으면 하는 거는 KBS하고 시장님 측이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상의했고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다. 도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딱 제일 좋죠. 아, 실제로 뭐 그때 비서였으니까 알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예, 예, 예. 전체 흐름이나 이런 거. 그래서 좀 그 서로 그때는 이제 협의, 네. 애매한 게 그때는 이제 제가 밖에 먼저 나와서 선거 전화는 내가 준비하고 있을 때 일부러? 받았는데 선거를 위해서 먼저 아, 나왔거든요. 먼저 나와서 그러니까 내부에서 사실 이제 누가 이제 KBS랑 연결됐지는 모르는데 그 일정이 아마 애매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뭐 그건 당시에 그런 직을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예, 일단은, 어쨌든 그때 전체 캠프의 분위기나 전에 들은 이야기, 네, 네, 뭐 직접은 아니지만, 네. 뭐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만 얘기를 해줘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